안녕하세요. 2021년 제2차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 포럼 1부, 2부 리뷰를 맡은 의료 IT 공학과 17학번 이종호입니다. 의료 빅데이터 수업에서 진행하였고, 지도 교수님은 안재욱 교수님입니다. 이 포럼의 주제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포럼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외 동향 및 미래 전망에 대한 기초 발표를 하였고, 두 번째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각각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 발표, 세 번째로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외 동향 및 미래 전망에 대한 기초 발표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김원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과거와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기기로 측정하고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거쳐서 의료진들의 피드백을 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제점은 의료진들의 피드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PGHD라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발전으로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한 건강 데이터를 PGHD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건강에 대한 이력이나 생체 데이터, 생활 습관 등이 모두 속합니다. 전통적인 메디컬 피드백에서 의료진에 의한 메디컬 피드백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분석한 방법에 따라 빅데이터, 딥러닝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개별화된 맞춤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GDHP는 WHO에서 주관하였고 아래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책 환경, 상호 운용성, 의료인 및 소비자 참여, 근거 및 평가, 사이버 보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옆에 7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환자들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번과 4번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안정성입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개선 또는 위협, 척도는 투약 오류, 기타 피할 수 있는 이상 반응, 데이터 품질 개선이 있으며 데이터의 입장에서는 상호 운용성, 커뮤니케이션 오류,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질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PGHD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환자들이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효성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유효성이 있다고 보통 판단하곤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최종 사용자의 경험입니다. 환자의 만족도만 가지고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환자분들이 생성해내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환자 만족도만 아니라 의료진들의 만족도,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의 IT 관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경험과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나오는 최종 사용자의 경험은 애당초 방법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비드19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차이점입니다. 디지털 헬스의 효율성 및 투자 수익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성과 돈이 되느냐, 투자 대비 성과가 얼마인가, 개인의 지불 비용으로는
플랫폼 유지나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에 얼마나 백업해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구 집단 건강 추세 및 2차 사용입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에 따른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헬스의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완전한 건강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은 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어플과 기기로 식습관을 관리하기보다는 그 가족들의 식습관,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의 과잉 분포 등과 같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당 기록을 보면은 이전에는 손으로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해 왔으나 의료 디바이스가 발달하면서 디바이스를 통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수기로 작성해온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도움되는 건 사실이지만 가끔은 아날로그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의료센터는 오로지 진료에만 집중하고 헬스 코디네이팅 센터가 외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이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헬스의 기본 개념인 의료기기와 플랫폼 메디컬 피드백 내에서 같이 움직여야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각각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 발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 분야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동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두 번째로 AI, 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세 번째로 아동 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위험군 대상을 보건소에서 서비스해주는 사업입니다. 6개월간 전문가들로 케어 플랜을 제공해주며 주차별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의 운영 체계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체계는 간호사의 방문으로 사전 건강을 스크리닝하고 어플을 통한 건강관리를 하며 중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미션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들이 개인을 측정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건강 체력 평가를 의무적으로 측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공공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오픈 API를 통한 민간인과 상생 협력을 하였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디지털 포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민건강 스마트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발을 하며 지역주도 디지털 보건소의 방향 전환을 하고 ICT 융합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및 수요 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의 2016년부터 쌓은 데이터는 2TB처럼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현재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상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활용성 높은 디바이스 데이터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로는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고 PGHD에 대한 디바이스별 데이터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활용을 위한 연계입니다. 다음으로 암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세컨드 닥터에 대한 소개를 메디플러스 솔루션 배윤정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진행 히스토리입니다. 세컨드 닥터에서 진행하는 이제 건강관리 시스템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컨드 닥터는 비대면 의료 환자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치료제와 원격 의료를 이용해서 메디플러스 솔루션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닥터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와 암 생존자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면은 암별로 스스로 관리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대장암의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 위암의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유방암과 전립선암도 각각 암의 특성에 따라서 맞는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컨드 닥터 임상 연구 진행 상황입니다.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환자는 전체 28.9% 정도로 이 정도 수치면은 데이터적으로 활용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 정보의 주인은 병원인가 환자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윤정 대표님께서는 병원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진단 내린 정보이므로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렇지만 개인이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얻은 데이터이니 환자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또 의문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입니다. 패널 방향성은 실제적으로 현황과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활용 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패널 토론을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에 공공 분야에서 김동진 팀장님께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쌓게 할 것인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안 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결하여 하였다. 그렇지만 절대적이지 못해서 다른 모티베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받기 위한 정렬 기준이 중요하며 다른 쪽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공화된 표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공공 분야에서 김재영 부장님께서는 옛날에 건강증진이 도입될 당시 건강증진이 건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는데 하지만 건강증진 사업은 급성질환 중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만성질환의 증가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고 우리나라는 개별의 간단한 진료를 진행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식으로 이상한 형태의 사업으로 본질이 왜곡되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제대로 숲을 보지 못한 시각으로 마치 20여 년 전의 건강증진 사업이 엄청난 큰 화두였으나 지금의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의사-환자 관계를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대로 가려면 사람 대신에 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이나 건강을 다루는 일에서 단절을 극복해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 분야에서는 배윤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헬스케어 시장은 과거 20년 전부터 열린 시장인데 과거에 서비스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이유는 너무 고학력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다 보니까 니즈와의 거리감이 있었고 많은 건강 전문가들과 의료진이 만들다 보니까 사용자를 서브젝트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용자가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충실함 때문에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무겁고 재미없고 힘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나로 인해 데이터를 추출해 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심플한 기능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헬스케어에서 만들고 있는 서비스보다 간단한 서비스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감과 정책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업 분야에서 기룡준 대표님께서는 라이프로그의 데이터가 이전에는 의료 정보가 아닌 걸음수, 심박수와 같은 피트니스적인 정보들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 정보들로 데이터가 추출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실에서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용자는 착용하고 있는 환자나 유저가 아니라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기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도 없는데 자신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확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보험체계, 정책적인 현실적인 방안이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김원상 교수님께서는 이전에는 의사분들이 앱을 만들면 필요하면서도 쓰기 힘든 조잡한 내용이 많았고 IT분들이 앱을 만들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쁘고 활용하고 싶지만 건강 앱으로는 2%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협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센서와 같은 기술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의료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앱이나 웹이 너무나 좋기는 한데 분야별로 앱을 각각 깔아야 하니 환자 입장에서는 앱만 수십 개 깔아야 하고 앱에서 오는 리코멘트가 수십 개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앱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료 분야의 신재용 교수님께서는 기업과 학계의 중개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오는 가장 큰 괴리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이상과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업의 역량이 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체 플랫폼을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금융 데이터, SNS 데이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중요한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헬스라는 도메인을 기반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얼마나 탑티어의 서비스의 수준까지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해외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국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병원에서 수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병원의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병원 분야에서 김원성 교수님께서 의료진들의 특징은 근거 기반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있어서 IT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플랫폼이 선행적으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의료가 동시에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의료진들도 여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병원 입장에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진의 대체가 아닌
의료진들이 해야 할 일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조적인 부분이 나뉘어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절차,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입니다. 기업 분야에서 기일영준 대표님께서 웨어러블 기기들이 피트니스 관점으로 접근을 했지만 미래적으로는 조금 더 정밀한 의료를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것 같다.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료진들이 처방을 해주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불편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면 원활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 분야의 김재용 부장님께서 의사들이 여기에 적응하려 하지 않는다. 좋은 경쟁력이 있더라도 자부심이 높은 의사들은 잘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시 이점과 메리트를 계속 어필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고 있고 진행하면서도 탈락률이 높지 않다. 지속 가능하게 하는 노하우가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 분야의 김동진 팀장님께서 자동화가 아닌 반자동화가 더해져서 보건소의 터치가 이루어졌고 직접 보고 있는 터치가 아닌 가상에서의 지속적인 터치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가 아닌 휴먼 터치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공공에서 수집된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만든 데이터들도 있지만 병원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있고 공공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연계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서비스들이 연결성이 없는 상황인데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계인 병원들이 다 윈윈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서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에 병원 분야 신재영 교수님께서 EMR 인증제처럼 하는 것에 오픈 API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데이터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확장성을 가질지가 중요하다. 헬스 데이터만 생각하지 말고 헬스 관련된 금융 데이터나 기타 데이터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2차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 포럼 1, 2부에 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